시험때 오른 김종인, 이번엔 제1야당 미래통합당 소식입니다. 어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참여 반정이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사를 구합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원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보수정당 당대표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더군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얘기입니다. 전두환 부역자가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을 흉내냈다. 표 9걸 광주 시민들에게 안 통한다. 최준봉 교수님. 예. 정청래 의원은 저 모습을 표국어라는 심파극으로 봤더라고요. 우리 최준봉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모습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왜냐하면 뭐 본인도 그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예전에 정권에 그렇게 했던 것도 잘못된 일이다. 본인이 그 얘기했어요. 예. 전두환 정권 참여했었던. 그렇죠. 전두환 정권 예. 참여해서 했던 부분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또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세력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겸유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5.18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사과했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일관성 있게 계속 보여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출발점은 참 잘했다.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저는 이제 좀 제가 이게 이해하기로는 그 부분이 쭉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저 한 행동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진정성은 앞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네. 만약에 통합당이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5.18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5.18 네. 유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법안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행동이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네. 중요한 건 출발은 잘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런 모습이 일관되게 나왔으면 좋겠고 좀 하나 저는 걱정되는 건 예. 김종인 위원장은 저렇게 하시는데 네네. 혹시나 통합당 의원들 중에 혹시나 또 다른 예전에 사람이. 제2의 김순례, 제2의 이종명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 예, 걱정이 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되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신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한두 명이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5.18 폄훼하는 발언을 또 하게 되면 또 뭐 일부 그런 인사들, 극우적인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하고 이러면요. 예. 저 사제 저렇게 열심히 하신 게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통합당도 김종인 위원장 뜻을 좀 잘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5.18의 정신을 잘 되새기고 광주에 정말 피해당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일관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도 저 이제 5.18에 대해서 사죄한 거는 평가를 하고 그 뒤에 똑바로 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무조건 쇼라고 비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정치적으로 폄훼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 김순례 의원의 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당의 표심을 깎아내리는데 분명히 기여를 한 게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렇게 표가 깎아내려지면은 그거는 다른 상대당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폄훼하려는 의도는 있다고 봤는데 쇼에 불과하다? 근데 정치인들의 어떤 언행은 대부분 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그 바이든 후보였죠. 검은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유색인종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약자를 위한 약자를 위한 편에 선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던 어떤 정치인들의 툴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6.25 기념식장에서 야간에 하면서 뒤에 무슨 뭐 비행기 공군 비행기였나요? 예. 이렇게 놓고 그 탁현민
비서관이 그걸 기획을 했다고 하죠. 그런 거라든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등장할 때 김동률, 윤도현 이런 사람들 음악 깔려있던 거 그런 거는 다 쇼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쇼라고 하는 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폄훼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저런 거 하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통합당이 정말 호남을 위해서 5.18 희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정치인들이 이런 메시지 보이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양측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통합당에서는요, 호남 민심 잡기, 호남 끌어안기 이런 행보를 연이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통합당에서는 5.18 유공자에게 연금을 주는 법안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 보상금이 이제 보통은 지급이 되잖아요. 이걸 네. 연금 형태로 드리자 이런 지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저는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고 거기서 희생 당하신 분이나 또 다치신 분들은 다 유공자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김순례 의원이나 이종명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들이 세금 갉아먹는 분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건 정말 저분들한테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5.18 유가족들이 화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김정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통합당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현재 그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 이게 통합당이 예전에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5.18을 폄훼하거나 5.18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네. 이 법안도 저는 통합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5.18 폄훼 일이 안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통합당이 호남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하나 통합당 오늘 또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하여튼 지금 호남 공들이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남의 뭐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그러고 호남 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우선 추천하겠다. 뭐 다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은 통합당 전체 의원이 호남 41개 지역구의 명예의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는 그 지역구를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당내 사정은 모르겠지만은 호남 같은 데는 미래통합당이 사실 험지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당협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총선 때 이번에 후보도 못 낸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명예의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 지역의 민심을 다독이겠다고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일단 괜찮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지역구 외에 호남을 위해서 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냐가 앞으로는 문제라고 보고 호남 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 이것도 뭐 어느 당에 가면 어느 지역 말투가 특별히 많이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영남, 호남 가릴 것 없이 호남 출신들을 미래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는 것도 이거는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당연히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호남이 험지라고 해서 그대로 두면은 계속 민심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지역에서 10%까지 투표율이 나왔는데 김술래 전 의원의 망언 이후 4%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거 네. 다시 10% 넘게 올려야지 전국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 호남에서 무릎 꿇고 한 이 사과에 대해서는 쇼라고 폄훼했던 민주당에서는요. 또 하나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런 점을 통합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당신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걸 여러 번 얘기해야지. 지금 김종인 대표도 이번 8.15 집회 때 누구나 다 예상된 위험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그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막 들끓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신 걸 보면, 당원들이 각자 알아서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미래통합당이 이걸 안 하면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정말 공당의 대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광주 가서 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건 전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더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이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광주가 아니라 광화문부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8.15 집회는 통합당에서 주최한 집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8.15 집회는 통합당 주최한 집회는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참석한 분들 있잖아요. 전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거기 가 계시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고 홍표 의원은 물론 본인이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지역구에 누가 와서 만나러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 거기에 이제 그 장소에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하나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같이 연설도 하고 같이 손잡고 뭐 연단에 오르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통합당에서 이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소위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이런 집회에 대해서 명확한 선긋기를 좀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집회가 뭐 통합당이 주최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통합당이 저런 세력들과 완전히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정광훈 목사는 보수적 목소리를 내고 저기 오시는 분들 보수 유튜버들이 대부분 오셔서 방송도 하고 이러잖아요. 또 전직 의원들이 가시고 물론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것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이런 집회와 전혀 또 정광훈 목사 같이 그런 행동을 하신 분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속보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입원 대기 중에 사망을 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계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676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SBS 상암 프리즘 타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재 사옥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19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 여당에서 이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문제 삼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시험대에 오른 게 지금 호남행 이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통합당이 주최한 그 집회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보수단체다 보니까 결부가 되다 보니까 또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또 이렇게 민주당과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당이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저번에는 미래통합당이 앞서 있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뒤졌거든요. 물론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엎치락 예. 뒤치락 그러니까 하긴 해요. 이게 예. 뭐 왜 저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걸로 뭐 김원웅 회장의 연설이라든지 뭐 차명진 전 의원의 집회 참석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거는 지금 통합당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똑같이 소폭 상승했다는 거는 양층의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이런 신호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은 예. 지난 총선 이전에도 저런 결집은 보였지만은 결과는 어땠어요? 서울에서 사전투표 결과 사전투표함 열어보니까는 전부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 3% 이내에서 그 승패가 뒤집힌 그 수도권 내는 지역구도 많거든요. 지금 저런 식의 투표율을 가지고 총선을 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중도층을 잡지 못하고 지지층만 결집해서는 지금의 야당은 계속 야당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 뭐 호남 행보라든지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정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보수당과의 선긋기에 대해서도 중도를 내가 가지고 오고 중도의 민심을 얻고 당이 바로 서면은 지지층은 결국 보수적인 지지층은 결국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뭐 적극적으로 주체를 하지는 않고 뭐 여기에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일부 의원들이 뭐 당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구구부터 중도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부 의원이 저기에 참석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경위라든지 그 사실관계를 당의 윤리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당 차원에서도 조금 조사를 하고 처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를 낸 기관에서 분석할 때도 이 차명진 전 의원 등 이제 관련자들이 참석한 집회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그래도 메시지를 조금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가서 저런 행보도 보이고 뭔가 변하려는 개혁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정강 정책에도 여러 뭐 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정책도 발표를 했고 호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물론 저게 소폭이고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 뒤섰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보면 갑자기 추세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광화문 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가 급속히 지금 확산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안감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도적으로 사랑제일교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 8.15 집회가 그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더라도 전직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관계나 위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과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하는 저런 집회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저런 분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통합당이 이제 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정에서 이 극우 세력과의 선을 긋는 부분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표현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시험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하나 남아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문제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은요 대통령과 여당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 코로나, 안보,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시기에도 과거사를 왜곡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력을 낭비시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내려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잠시 뒤 한 5분 뒤면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또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쨌든 지금 그 청와대에서의 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의 회동을 두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좀 의제로 하고 의미가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회동을 해야 되고 양자 회동을 좀 해야 된다는 지금 조건을 내세운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걸 수용해서 전격적으로 이게 성사가 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물론 판단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자회담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임위원장 자리라든지 아니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이 힘의 어떤 우위를 가지고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수가 합쳐 즉 김종인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만나셔서 대화하는 장면, 협의하는 장면만 보여준다고 해도 국민들은 상당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여야 지도자가 만나서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가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상당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코로나19는 뭐 이건 여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보 보수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야당도 함께 힘을 합쳐서 뭐 추경 예산 편성이든 아니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대책이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문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두 분 다에게 저는 윈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물론 첨예한 부분에서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코로나19 관련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체대입시학원 관련자 확진자 18명이 나왔다 전해드렸고요. 또 용인 우리제일교회 확진자 11명이 추가돼서 총 165명 됐다는 소식. 또 파주 스타벅스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확인이 됐다. 총 5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코로나19 사건 관련해서는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